자, 반발이 있든 역풍이 오든 무조건 이재명 수사 5개는 공소 취소해야 한다. 민주당 160명 중에서 106명이 나섰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이제 이렇게 전면전을 선언한 이유 무엇입니까? 일단 잘하셨고요. 저는 작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 다음 날 6월 4일 날 여기 스픽스 나와서 우리 전 대표님하고 대담할 때에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고. 네.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을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10가지의 전략을 이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10가지 정도의 제가 방책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제일 이제 중요한 게 공소 취소고 그것을 드디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100여 명 이상이 이제 모여서 그 시작을 했다. 하는 게 시작이 반이죠. 이제 잘한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전문적으로 잘해야 된다. 네.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자, 105명이다, 106명이다 이거 좀 확인을 해야 하고요. 동의한 분은 그렇고 오늘 행사에도 60여 명이 왔으니까 네, 네. 뭐 거의 다 왔다. 국회의원들이 60명 한꺼번에 모이기도 매우 그렇죠. 어려운데 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국회에서는 다뤄갈 것이냐.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것이 검찰의 조작수사, 날조 기소 그리고 공판 과정에 불법을 동원해서 이것을 유죄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 밝히겠다라고 일단 했습니다. 이제 이러면 국정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힐 수는 있겠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면요. 그게 제가 과연 이거 준비하고 있는 이 모임에서 얼마나 알차게 성과가 반드시 나도록 국정조사를 할 수 있을까? 그 결과 국정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검찰이 이제 스스로 공소 취소를 해야만 되는 건데 그 해당 그 5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공판부에서 또 그 지검장들이 또는 검찰총장이 공소 취소를 해야만 되겠다라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해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5개의 혐의 재판이 왜 공소 취소가 돼야 하는지부터 그렇죠. 먼저 짚어가시죠. 그렇죠. 우선 이제 그 5개 형사 재판이 뭔지부터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고등법원에 가 있는 게 2개입니다. 1심에 있는 게 3개입니다. 이 5개가 일단은 현재 중지가 돼 있다. 현직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제 공소 취소가 가능한 것은 형사소송 법률상 1심의 사건만 됩니다. 네. 항소심 사건은 현재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항소가 되어 있는 2건의 사건이 선거법과 그리고 위정조사 사건은 맞습니다. 항소심이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게 또 선거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소 취소하려면 그러면 다시 못합니다. 법률을 개정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돼요. 개정을 해서 이것을 이심도, 넣어야 그렇죠. 2심도 공소 취소가 가능해야 한다. 네. 그러면 현재 법상으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한 것이 3건인데 그 3건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것 맞습니다. 하나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 FC 건이 맞습니다. 민간부장 판사가 있는 거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법화를 법화유효. 유효했다. 그는 네. 김혜경 여사가 뭐 8만 원, 맞습니다. 10만 원 썼다는 아무것도 거를 아니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공범이다라고 해서 그렇죠. 지금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 건은 이제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일단 1심이니까 예.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공소 취소를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1심만 가능하고 사실 5개 그 형사재판 중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위협적이고 그리고 조작의 의심이 강한 게 이 1심입니다. 법화 유형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네. 거고 또 뭐 별로 처벌도 벌금 정도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사가 같이 간 동행한 자리에 다른 법인 카드는 공적으로 썼는데 여사가 썼던 그 3사람 4사람 밥 먹었던 것이 뭐 8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이것에 대한 공범이 이재명 그렇죠. 경기도지사다. 이게 완전 말이 안 되는 네, 조작날조 사건의 전형이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그런데 그것도 지금 1심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구질구질한 걸 가지고 그 압수수색을 수백 번을 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과잉 수사, 어떤 조작 날조 수사의 의심이 강하게 든다라는 건데, 그런데 어떤 그 사법 리스크의 강도를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유죄가 가정적으로 난다 해도 뭐 벌금 정도에 불과하니까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웃기는 하여튼 이제 기소와 재판이 그렇죠. 다른 이유 또 하나가 이제 성남 FC와 관련된 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축구단을 위해서 농구단, 야구단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원을 받는 것은 모든 지자체장이 아주 혈안이 돼 있는데 그걸 제발 열심히 좀 해야죠. 하라고 네. 더 열심히 해야. 그걸 제일 잘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이걸 받아서 특혜를 줬다. 네. 이게 배임이다. 뭐라고 이제 가는 거지 않습니까? 특혜가 아니라 이제 인센티브죠. 모든 지자체장. 예. 우리 지역에 오면 인센티브가 이렇게 많다 해야지 오지. 뭐 누가 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실은 전형적인 이제 그렇죠. 의도된 수사와 기소를 위한 기소다 조작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재판은 그 훌륭한 이진관 재판장님이 현재는 맡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또 뭐 판사가 앞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내년 되면. 근데 이진관 재판장이 맡고 있는 게 덩치 큰 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그리고 성남 FC. 네. 이 네 개의 덩치 큰 사건이 한꺼번에 이진관 재판부에 이제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충해 설명드릴 것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일단 공범들, 뭐 김만배, 남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1심은 많이 무죄가 나왔고 일부 뭐 유죄가 인정이 됐지만 검찰이 이제 더 이상 이건 항소할 실익이 없다 해서 이제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공범들에 대한 이 사건은 확정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무죄로.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공범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무죄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이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이것도 이제 최근에 무죄가 났죠. 그리고 검찰이 역시 항소를 안 했고 항소의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공범 관계인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이제 법리적으로는 이제 사실 무죄가 확정된 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법원이 무죄를 확정시킨 이것을 오랫동안 조작 날조 수사를 해서 억지로 공소권 남용 억지로 기소를 했으니 이것이 공소 취소가 되어서 원천적으로 죄를 지은 검찰이 이 문제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게 공소취소 모임의 주장이죠. 자, 그리고 대북선거 사건도 수원지법에서 지금 뭐 공소장 변경이라고 해야 되는 거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거를 누가 기소해갖고 어떻게 자 불법적으로 외환 반출을 했는데 이것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이것은 이중 기소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다 네. 전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2주 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범인 쌍방울 김성태 씨, 김성태 회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재판에서 그 재판이 가장 무시무시한 거예요. 죄목이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김성태가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 약 이제 100억이 넘죠. 현재 환율로 120억. 그게 제3자 뇌물이다.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고 그 이익은 이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당시 도지사한테 뇌물을 갖다 바친 것이다. 그 대가로 생방으로 또 사업적 특혜를 받는다. 이제 이런 구조로 제3자 뇌물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그게 2, 3주 전에 수원지방법원이 공소기각을 때려버렸어요. 공소기각은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좀 들으셨죠. 네. 뭐 김건희 관련 사건들 수사권이 없다 공소기각. 뭐 경찰에서 새로 해라. 이제 김성태 쌍방울 공소기각은 이제 그런 의미의 공소기각은 아니고 똑같은 사건을 왜 이중으로 또 기소했냐. 이거 필요 없다 공소기각이에요. 그 뭐냐. 이제 김성태 쌍방울에 대해서 외국환 관리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돈을 보낼 때 외환 신고 같은 걸 안 하고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됐고 그 재판이 진행되다가 검찰이 이게 제3자 뇌물이야. 왜 그래야 이제 이재명 도지사를 세게 걸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조작해서 추가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아니 북한에 돈 보낸 행위가 하나로 똑같은 건데 처음에 외국환 관리법으로 걸었으면 그 재판 끝내면 되는 거지 또 만들어 가지고 조작해서 또 뇌물로 또 들고 왔냐 해서 법원에서 이것은 이중으로 기소하는 것이다. 헌법 13조 거듭처벌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이다 해서 공소기각으로 날려버린 거죠. 저 그것도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무죄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 중에서 다 사실은 조작날조라고 저희들은 일관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공소취소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왜 그러면 공소취소라는 이 내용을 반드시 국민들 앞에 밝히고 그리고 이것을 조작했던 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쪽으로 이제 가느냐. 네네. 라는 이제 부분이 나오거든요. 왜 굳이 지금 100여 명의 집권 여당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 비슷하게까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느냐. 네. 이걸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또 최근에 뭐 좀 바람직스럽지 않게 유시민 작가가 뭐 미친 짓이다 이런 공방도 네, 엄청 하고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제가 국민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공소 제기를 했다. 그런데 1심 판결 나기 전에 우리 기소한 게 이거 명백히 잘못된 거다. 이럴 때에 공소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검사가 잘못한 거야. 예를 들면 진범이 잡혔다. 그럼 이 사람은 억울하게 지금 기소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공소 취소해야 됩니다. 그 말은 검사가 죄 없는 사람을 때려잡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검사가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 그런 경우에 공소 취소를 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것도 검사가 처벌받아야 되는 조작날조 수사 및 기소. 이제 전형적인 직권남용죄고 법왜곡죄가 통과되면 이게 법왜곡죄입니다. 검사에 대한. 예. 검사가 법왜곡죄로 깜빵 가야 되는 그 근거가 나오면 그런 상황에서 공소취소가 가능하고 공소취소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수사검사가 아니고 이 재판을 맡고 있는 이제 공판부 검사인데 이 공판부 검사가
자기 같은 검사가 한 거를 저 사람 깜빵 가는 거를 알면서 공소 취소합니다. 그 사유를 서면으로 써내야 되거든요, 법원에. 또 국민들도 다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전제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검사 스스로가 평생 공소 취소를 단 한 건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공소기각도 사실은 요즘 보는 거지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한테 스스로 놔두면 우리 검사 잡아가시오.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이 일단 많이 아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의원들이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힘에서는 벌써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총공채를 펴는데 여권의 대부 유심 작가의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 이렇게 하면서 법원의 판단 때문에 재판 제기가 목전에 다가오자 다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재명 구사대로 너가 나선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공채를 펼치고 있는데 자, 이런 이제 국힘의 지금 문제 제기는 이 사람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거기는 그렇죠. 행정고시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장동혁 누구보다 이걸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완전한 정치적 공채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나요? 제가 그 국민의힘 뭐 실명을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국민의힘의 그 의원들 중에 법조인 출신 의원들 한 두어 명한테 이제 들은 얘기이기도 하고 또 현직 검사들한테 들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중앙지검, 수원지검, 지금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5개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해야 되고 수원지법에 있는 것은 수원지검이 해야 되는데 오늘 오시기 전에 실제 이제 취재를 하고 정말로 법조인들 현직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셨다. 검사들한테도. 저는 이게 작년 6월 3일 이후부터 제가 계속 이걸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최근까지 계속 이것을 이제 현직 검사들한테 계속 이제 그 의견을 묻고 있는데 이제 검사들의 의견이 반반이죠. 왜냐하면 본인들도 이 사건을 모르니까 본인 담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작 그런 날조에 의심이 드는 사건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성남 FC 이런 거 말도 안 되고 법카 유용 이런 것도 말도 안 되고 또 최근에 이제 위례신도시 이런 거는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또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많은 검사들이 이것은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을 조심하죠. 예. 또 이제 좀 극우적인 검사들 당연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제 그리고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공소 취소를 만약에 정치권 그리고 권력을 가진 집권 여당이 막 이렇게 100명 이상 모여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압력으로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해서 만약에 근거 없이 공소 취소를 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반드시 다음 정권 때 그 라인은 직권남용죄로 깜빵 가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쪽에. 또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있으나 공소취소 과정에서 위법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따져서 이것을 그렇습니다. 사실 위주로 증거 위주로 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굉장히 철저하게 검사가 조작 수사, 날조 수사 그래서 공소권 남용 기소를 했다는 그 증거를 확실하게 쥐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사건이 많잖아요. 5개. 그리고 지금 이진관 재판장한테 가 있는 것만 해도 덩치 큰 게 4건이란 말이에요. 대장동, 백한동, 위례신도시, 성남FC.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건 뭐 서명을 많이 받는다. 이것도 뭐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또 국정조사도 더 열띠게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 지금 의원들 모이면 저는 박수 치고 싶은데 지금 이제 딱 집중이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집중 안 했어요. 100만 1000명 정도 이제 그 전에는 힘을 못 받았는데 이제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제 딱 집중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유시민 작가가 미친 짓이다 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정치적인 행위로 밀고 가면은 안 됩니다. 정치적인 여론의 집중 이제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더 전문적으로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 날조 기소를 증거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검찰이 수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또는 검사를 수사하는 건 공수처니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하든가 해서 수사에 의해서 어쨌든 한 건이라도 검사를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 사건이 딱 나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자, 그러면 진상조사의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해당 수사관 또는 해당 검사를 반드시 고발을 해서 사법처리 수순으로 받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나 신청을 통해서 아예 잡아넣는 거다. 구속영장이 나왔다 이까지 일단 한 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